안녕하세요. 배원디 박신표 PD입니다. 오늘 운동으로 준비한 건강논문에서는 호흡기 건강을 위한 호흡기능 재활훈련을 준비했습니다. COPD나 기관지 확장증 같은 중증호흡 질환, 그리고 노화 등 여러 이유로 호흡 기능이 떨어진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한 호흡 능력 재활 운동을 이 분야의 전문가이신 국제성모병원 호흡기내과 정재호 교수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휴대폰이 잠깐 울려서. 네. 저희 저번에 교수님과 함께 가래를 해결하는 좀 기침 훈련 같은 것도 배워봤는데, 오늘은 좀 중증 호흡기 질환 등으로 호흡 능력이 떨어지신 분들을 위한 훈련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호흡기 관련해서 자유롭게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강의 중간중간 답변 드릴 테니까요. 많은 질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호흡 기능이 떨어지는 것에는 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겁니다.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COPD 같은 중증 질환이 있을 거지만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그거에 대한 얘기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제 호흡곤란이 이제 주관적으로도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요. 객관적으로도 저희가 이제 호흡곤란을 평가하는 기준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흡기 질환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이제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은 심장질환, 호흡기 질환, 이 두 가지가 가장 흔한 원인이고요. 그거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원인에서 저희가 정신적인 것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흡 기능이 떨어지는 원인은 이렇게 다양합니다.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 많은 수가 이제 폐질환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심장질환, 심장도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폐질환과 심장질환이 가장 흔한 이런 호흡 기능이 떨어지는 원인일 수 있습니다. 혹시 하나만 여쭤보자면 좀 심장 질환이 호흡 능력에 좀 영향을 미치는 이유가 좀 어떻게 될까요? 자, 심장이라는 게 우리 이제 몸에서 제일 중요하게 이제 그 혈액을 갖다가 전신적으로 뿜어내는 거죠. 전신적으로 뿜어내는 건데 그 기능이 떨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죠? 뿜어내는 능력이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이 폐로 가는 이런 뿜어내는 것도 좀 줄어들게 되고요. 그러게 되니까 결국 이제 숨이 차게 되는 거죠. 폐에 조금 산소 전달이나 영양 전달이 안 되면서 좀 2차적으로 떨어지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호흡기 질환, 심장 질환이 아주 대표적인 호흡 기능이 떨어지는 질환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빈혈도 저희가 제일 이제 흔하게 일반인들 아는 것 중에 나 좀 어지러워요 라는 것들만 이제 생각하시지만 빈혈이 있으면 저희가 이제 헤모글로빈이라는 것 자체가 산소를 갖다가 공급을 하기 때문에 빈혈이 있는 분들은 호흡곤란이 있을 수 있고요. 많은 수에서 이제 저기 스트레스나 공황장애가 또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숨이 차요라고 이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많은 수에서는 내과적 질환이 없는 공황장애라든지 불안증, 건강염려증 이런 환자들이 이제 많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좀 배워볼 운동이 요 분들한테는 좀 전체적으로 다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겠네요. 특히 이제 저희가 이제 폐질환이 있는 분들, 특히 이제 COPD라고 해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 아까 PD님 얘기하셨던 기관지 천식의 심한 경우라든지 기관지 확장증 이런 분들 같이 이제 호흡기 질환이 있는 분들이 조금 도움이 되실 수 있고요. 심장 질환도 저희가 이제 심하게 되면은 이제 폐성심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거든요. 폐 질환이 오래되게 되면 심장이 눌리게 되죠. 심장이 눌리니까 심장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분들이 폐 질환이 갖고 있는 분들이 거꾸로 얘기하면 심장 질환이 나중에는 결국 우측 심장 그런 그 폐성심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빼놓을 수가 없는 거군요. 네, 같이 이렇게 동반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제 특히 이제 폐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들에서 어떤 이런 운동으로 조금 더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질환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저는 호흡기 내과니까요. 이제 호흡 곤란이 있는 경우, 특히 이제 COPD라는 병이 있는데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는 병명입니다. COPD라고 저희가 많이 하고요. 예전에는 이제 해소천식이라고 그랬을 때 해소라고 말씀하셨죠. 해소라는 것 자체가 아주 만성적인 가래 기침을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이죠. 이제 그 연세 많으신 노인분들이 이제 숨 쉴 때마다 거렁거렁 되면서 가래가 이제 반복적이고 그런 분들이 이제 호흡곤란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제 호흡곤란의 정도를 저희가 이제 이렇게 0단계부터 4단계까지 나누는데요. 특히 2단계를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2단계라는 건 뭐냐면 PD님 나이에 동년배에 비해서 똑같이 걸었을 때 뒤처지는 거죠. 숨이 차서. 같은 나이에 비해서 등산을 간다든지 이제 평지를 걸을 때 제가 왜 나보다 이렇게 빨리 가지? 라고 이렇게 늦춰지고 근데 숨이 차고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그레이드 2의 MMRC
그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거든요. 네. 뭐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내과적 병이 있는지 특히 COPD가 있을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아, 뭐 단순히 뭐 그냥 내가 체력이 약하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정말 폐에 문제가 있어서 발생하는 거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호흡곤란이 만약에 본인이 느끼지 못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있다면 저희가 꼭 폐기능 검사라든지 호흡기내과에서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COPD의 특징은 자각 증상, 호흡곤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 경우는 이미 많이 진행돼서 저희가 폐기능을 갖다가 이미 많이 망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빨리빨리 이제 검사를 하시는 게 좋고요. 네. 그 올해서부터 저희가 55세, 56세와 66세를 대상으로 해서 아마 이 비욘디 시청자분들 중에는 이제 요런 걸 검사를 하신 분도 오래 있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그 나이에 맞는 지금 현재는 이제 56세랑 66세에서는 폐기능 검사를 나라에서 무료로 지금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요 나이대가 되신 분들이고 이런 흡연을 한다든지 호흡곤란이 있다든지 혹은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이런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감별하기 위해서 폐기능 검사는 꼭 한번 해보시는 걸 권유하고 싶습니다. 이 나이대신데 유난히 좀 숨이 차고 숨쉬기 힘들면은 네. 받아보셔야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저거 COPD를 진단하는 건 저희가 이제 폐 기능 검사거든요. 네. 폐 기능 검사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호흡곤란 증상이 있다든지 뭐 안성적인 기침 가래, 뭐 흡연자 이런 분들이라면 꼭 폐 기능 검사를 해보시는 걸 저희는 추천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천식은 이제 호흡곤란도 똑같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COPD랑은 조금 다른 점은 COPD는 이제 계속적인 이제 호흡곤란이 있는 게 특징적이고 감기라든지 어떤 이런 염증이 있을 때 좀 더 악화되는 게 특징이고요. 천식의 호흡곤란은 이게 증상과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는 게 아주 특징적입니다. 특히 호흡곤란의 그 악화 요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는데요. 감염이 있다든지 바이러스 감염, 뭐 감기, 독감, 뭐 코로나 같은 이제 감염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알러지도 그 호흡곤란 유발할 수 있죠. 네.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꽃가루라든지 진먼지, 찐득이 같은 이런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고요. 요즘 이제 그 날씨가 안 좋은 미세먼지가라든지 뭐 습도 변화, 그다음에 동물의 털이라든지 어떤 분들 음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천식을 유발하는 유발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 유발 요인으로 해서 호흡곤란이 특징적이죠. 그다음에 이제 천명음, 뭐 숨 쉴 때마다 이런 천명음이 좀 들린다든지 네. 심한 운동 이후에 땀을 흘리면서 이제 호흡곤란을 좀 느낀다든지 어릴 때 아토피, 알러지, 알레르기, 비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약물 알레르기가 있다든지 비의 용종이 있다든지 부모님이라든지 가족 중에 알레르기성 질환을 같이 있는 분들의 호흡곤란이 있다면 특히 젊은 환자들한테서 호흡곤란이 이렇게 있는 경우는 이제 천식을 제일 먼저 의심을 해야겠죠. 이런 경우에도 네. 예, 저희 이제 내과, 호흡기내과랑 알레르기내과로 오셔서 천식인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빨리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런 증상들을 기억하셔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호흡기 질환의 대표적인 저희가 COPD와 천식의 증상을 말씀드렸고요. 그 심장 질환도 똑같이 저희가 호흡곤란이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심부전, 심장의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심장 기능이 떨어지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보통은 심장이 나쁘게 되면 이 심박출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것들이 이제 나가는 길이 이제 좀 힘이 떨어지는 거니까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붓습니다. 다리라든지 온몸에 부종이 좀 특히 다리 쪽에 부종이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이런 분들은 이 심장이 누워 있으면 이게 더 숨이 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가만히 계실 때도 호흡곤란이 있지만 누워 있으면 조금 더 심해지는 게 아주 심장의 특징이고요. 다리라든지 뭐 이게 팔 부종, 특히 다리 부종, 이 다리 같은데 이렇게 눌러봤을 때 쑥쑥쑥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붓기가 있다든지 누워 있으면 숨이 차다든지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뭐 이런 우리가 그 심혈관의 질환에 뭐 이렇게 위험 요인이 있는 분들이 호흡곤란이 있다면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심부전도 꼭 감별을 해야겠죠. 조금씩 차이가 이렇게 있나 보네요. 약간은 좀 있습니다. 호흡곤란에도. 네네. 그래서 이제 심부전도 호흡곤란의 증상을 갖다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나눠서 1단계는 이제 운동 능력이 정상인 경우고요. 3단계는 이제 평지 걷기에도 호흡곤란이 좀 심해지는 경우고 4단계는 이제 제일 심한 단계겠죠. 안정시에도 이제 호흡곤란이 심해지는 이런 심부전 호흡 증상이 있고 심부전과 물론 그런 아까 말한 COPD와의 감별은 저희 이제 내과라든지 이렇게 병원에 가셔서 이제 감별 진단을 하셔야 되고요. 뭐 이 두 가지 질환이 같이 갖고 있는 경우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다른 질환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 호흡곤란이 지속적으로 보여지는 경우라면
저희가 꼭 그런 내과라든지 병원에 가셔서 원인에 대한 검사와 치료를 꼭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심부전 호흡곤란은 이런 증상을 보이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부정맥이라는 게 있죠. 부정맥이라는 거 말 자체가 이제 맥이 저희가 정상적으로 60회에서 120회를 갖다가 이렇게 간격을 두고 60회라 그러면은 16초에 한 번씩 뛰는 거죠. 그렇게 있는 건데 부정맥이 있다라는 거는 우리 몸에서 이게 맥이 정기적으로 뛰지 않고 좀 비정기적으로 뜨는 거죠. 그래서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걸 좀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뭐 우리 PD님도 만약에 좀 심하게 운동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긴장하는 경우에 가슴이 두근두근대는 걸 좀 느낄 때가 그렇죠. 있을 수 있죠. 이제 그런 정상적으로 이렇게 정기적으로 뛰는 것은 부정맥이라 그러지 않는데 그게 만약에 이제 우리가 그런 거랑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거에 상관없이 120회 이상의 과도한 맥박수가 느낀다든지 갑자기 빨라지거나. 네, 갑자기 빨라진다든지 이게 정기적으로 뛰는 게 아니라 뭐가 쿵컹하는 이렇게 쿵컹거리는 느낌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혹시나 부정맥이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호흡기뿐만 아니라 불규칙한 맥박이 있다든지 아주 심한 어지러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기립성 저혈압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도 부정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심전도라든지 심장 초음파, 우리 홀터 검사 이런 걸로 해서 심장 질환, 특히 부정맥이 있는 경우에도 호흡곤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꼭 원인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질환별로 조금씩 같은 호흡곤란이어도 네네. 동반 증상이 조금 다르다는 네, 조금 거. 다를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알게 되었고요. 네. 근데 만약에 이렇게 호흡 기능이 떨어지면 좀 네네. 일상생활의 질이 굉장히 떨어질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좀 이렇게 많이 떨어지신 분들이 일상 속에 네네. 대표적으로 겪는 불편감은 좀 어떤 것들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 표현을 드리는데 특히 COPD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대부분이 이제 흡연이 원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저희가 환자분들한테 이제 근면을 설명하면서 저희가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린 것 중에 슬라이드 네네. 뒤에 그거 보시면서 예. 그래서 이제 뭐라고 설명을 드리냐면 PD님도 수영하실 때 잠수했을 때 기분 아시죠? 그쵸. 그쵸. 꽉 막힌 느낌. 꽉 막히고 네. 우리가 숨을 쉬고 싶은데 숨이 안 쉬어지는 기분. 네. 이제 이것들이 COPD,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아주 심하게 지속되는 경우에는 그것들이 아주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되게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도 맞습니다. 그런 느낌이 드는 맞습니다. 건가요? 이제 그러면 얼마나 이게 답답하겠어요. 그렇죠. 일상생활이 안 되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화장실만 가도 숨이 차고 뭐 거의 일상생활이 될 수 없죠. 이런 실체 활동에 제약이 있으니까 가사 활동 장애, 이동 장애가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이런 환자들이 숨이 차니까 운동을 못 하죠. 네. 운동을 못 하니까 저희가 이제 뭐 우리 흔히들 말하는 것 중에 근감소증이라는 이제 질환이 있습니다. 네. 근감소증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우리가 이제 젊었을 때야 운동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근육들이 이제 많이 있게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이제 근육이 감소하게 됩니다. 근육이 감소하게 되고 근감소증의 정의는 근육의 양도 줄고 네. 근육의 어떤 힘의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퀄리티 같은 거. 네, 퀄리티가 떨어지게 되는 게 근감소증이거든요. 대표적인 노인분들이 이제 많이 이게 겪게 되는 것들이고요. 특히 이런 COPD 같은 만성폐쇄성 폐질환은 운동량이 너무나 부족하고 호흡곤란 때문에 더욱더 일상생활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죠. 숨을 못 쉬니까 누워만 계시고 그렇죠. 누워만 계시니까 또 심폐기능이 더 떨어지고 근육량은 더 떨어지고 근육량이 떨어지니까 우리 호흡근이 마찬가지. 호흡근은 저희가 이제 늑간 여기서부터 해서 이쪽 이쪽 흉근이라든지 뭐 이런 호흡근들이 기능이 떨어지고 또는 근육의 양도 떨어지고 뭐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아주 악순환을 거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숨가쁨뿐만 아니라 수면 장애, 불안면증, 우울증 뭐 이런 것 같은 수면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뭐 기력 저하라든지 만성 피로로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죠. 또한 뭐 이런 것들이 지속된다고 생각하면 심리적으로 아주 위축하고 불안, 우울증 같은 이런 것들이 같이 동반이 되겠죠. 결국은 뭐 이게 삶의 질이 아주 나빠지는 것들이죠. 악순환으로 계속 나빠지는 맞습니다.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인사해 주고 계신데 저희가 보내주신 질문은 저희가 강의 중간중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조금 어떤 것들이 불편하신지 좀 알아봤는데 사실 오늘 이제 좀 운동에 대한 얘기 해보고자 합니다. 네. 사실 일반인들이 유산소 운동을 하면 뭐 호흡량이 늘어나고 폐활량이 늘어난다. 이건 되게 상식처럼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좀 COPD 같은 환자분들은 가벼운 운동조차 힘드실 그렇죠. 수가 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좀 오늘 중요한 점은
어떤 운동부터 시작해야 할지 또 운동하실 때 일반인 분들하고 조금 다른 주의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좀 그런 것들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운동하시는 분들 뭐 피디님도 어떤 운동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하는 뭐 조깅서부터 러닝, 그다음에 뭐 심한 이제 이런 근력 운동, 뭐 여러 가지 운동들이 많은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심장과 폐에 무리가 안 갈 정도로 운동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호흡 기능 저하자가 할 수 있는 운동들은 저희가 특히 맥박수가 중요하거든요. 그 최대 맥박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최대 맥박수가 너무 올라가게 되면 이 환자분들은 결국 심장 기능도 떨어져 있고 호흡 기능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 의식의 변화가 올 정도라든지 맥박수가 너무 과도하게 올라간다든지 어지럼증이 너무 심하다든지 우리가 이제 그 것들이 좀 너무 운동이 과하게 되면은 특히 이런 건강한 사람들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특히 이런 호흡기 질환을 갖고 있다든지 심장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걸로 인해서 어떤 좀 위험한 상황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운동은 과도하게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조금만 해도 좀 탈진 수준의 단계에 이를 수 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특히 이제 갑자기 이제 모든 운동도 마찬가지지만 운동을 갖다 너무 이제 좀 심하게 한다든지 갑자기 너무 세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저희가 그 재활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이제 꾸준하게 천천히 이제 해야 되는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보시게 되고요. 저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횡격막 호흡이라는 겁니다. 좀 이따가 다시 한번 피디님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우리가 이제 복식 호흡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호흡은 쉽게 말하면 흉식 호흡이 있고 복식 호흡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하는 대표적인 호흡은 흉식 호흡이죠. 그러니까 가슴이 올라오면서 호흡근을 쓰는 거죠. 그냥 뭐 우리가 지금까지 다 계속하던 그런 것들이 평소에 하는 것들. 네, 평소에 하는 호흡법인데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그 환자들은 이제 흉식 호흡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죠. 그거 자체도 또 우리가 뭐 건강, 폐 이거에 좋으니까요. 근데 이제 COPD라든지 기관지 확장증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아까도 얘기드렸죠. 근육의 힘도 떨어져 있지만 이게 호흡 기능도 떨어져 있고요. 이런 분들의 특징은 이 공기가 들어갔다가 제대로 못 나오고 공기가 이렇게 갇히는 거죠. 공기가 갇히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숨이 더 차고 이것들이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제일 중요한 게 횡격막 호흡, 복식 호흡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론은 아주 간단하거든요. 배로 숨을 쉰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배에 숨을 쉬는 게 물론 배만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얘기하면 여기 이제 갈비뼈 밑으로 해서 여기 이제 횡격막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죠. 사람마다 조금씩은 자 위치가 다른데 이 횡격막을 갖다가 배에서 힘을 주면서 횡격막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호흡입니다. 그러니까 가슴은 움직이지 않고 가슴에 힘을 들이지 않고 배에 힘을 주면서 이렇게 하는데 횡격막이 위아래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 복식 호흡의 이제 가장 큰 우리 이제 호흡기 호흡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주머니 호흡법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입술 오므리기 호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COPD 같은 경우 공기가 들어갔다가 빠져나가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데 빠져나가는 것을 입술을 갖다가 주머니처럼 이렇게 오므려가지고 한 4초 동안 계속 이제 하게 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강제로 힘있게 내보내주는 건가요? 네, 뭐 그렇게 4초 동안 이제 천천히 내보낸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기본 호흡법은 복식 호흡과 그다음에 주머니 호흡법을 기본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천천히 모든 운동은 이제 마찬가지죠. 준비 운동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이제 유연성 운동, 그다음에 준비 운동을 하고요. 준비 운동을 한 다음에는 이제 이 각각의 근력을 올릴 수 있는 운동. 이제 근력 운동은 제가 보여드리지는 않을 건데요. 근력 운동은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 뭐 간단하게 체조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아령을 한다든지 뭐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상반신 운동, 하반신 운동 각각 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운동에 대해서는 어떤 운동을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호흡법에 대해서 좀 배워볼 거고요. 그다음에 간단하게 집에서 할 수 있는 뭐 빨대 호흡법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스트레칭, 호흡기 스트레칭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런 운동을 배워볼 텐데요. 사실 효과가 있어야 되게 사람들이 열심히 하실 텐데 좀 이런 환자분들이나 이미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운동을 통해서 좀 얼마나 개선을 할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그거는 저희가 이제 의학이라는 것 자체가 모든 것들이 이제 데이터, 연구를 통해서 다 이미 이거는 이제 어떤 입증이 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운동 중단은 호흡곤란이 심하다든지
심박수가 너무나 180 이상으로 우리가 이제 그 평균 심박수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심박수를 이렇게 재가지고요. 1분에 몇 초, 10초 한 다음에 곱하기 6을 하면 되거든요. 뭐 10초 동안 20회를 뛰었다 그러면은 이제 120회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베이스라인보다 뭐 30% 이상 올라간다든지 뭐 180, 170 이런 경우에는 운동을 조금 중단하거나 쉬었다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심박수 변화가 심하다든지 너무 심한 어지러움증이 있다든지 흉통이 좀 심하게 있다든지 평소보다도 호흡곤란이 심해지는 이런 경우에는 운동을 좀 쉬었다가 중단하셨다가 하셔야지 너무 계속 지속하는 경우에는 좀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시다시피 사망률을 한 20% 정도나 감소하기 때문에 이거는 네. 이제 이런 그 모든 연구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재활 치료, 호흡 재활도 지금 저희 재활의학과라는 과에서 그 많은 환자들이 이제 도움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특히 중증 COPD라든지 뭐 가래 배출이 안 되는 환자들, 뭐 이런 환자들은 집에서 이제 혼자 뭐 이렇게 운동하시는 게 뭐 아주 제가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이렇게 모든 환자들이 이렇게 끈기를 가지고 꾸준하게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아주 많을 것 같지는 않아요. 강제로 시키셔야 네, 또 하는 그렇습니다. 분들이 네네.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셔서 재활의학과에 가시면 이제 이런 운동을 조금 이제 우리가 환자분 수준에 맞게 잘 시켜드리기 때문에 호흡재활이 또 이제 그 건강보험도 되기 때문에 방문하셔서 이게 치료를 갖다가 재활을 갖다가 꾸준하게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호흡곤란 때문에 가사생활, 주부들 뭐 주방에서 일도 못 하시고요. 움직이도 못하니까 계속 뭐 침대라든지 소파에 누워 계시는 분들이 이런 호흡 재활을 통해서 호흡곤란이 완화가 되니까 집안일도 가능하고 뭐 우리가 이제 산소를 계속 끼게 되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산소, 이동형 산소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뭐 산책도 가능하고 뭐 이렇게 병원에 오시는 것도 가능하고 뭐 이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미 데이터로 다 있죠. 호흡 개선이 다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뭐 이론의 여지도 없습니다. 뭐 모든 이 재활 치료라는 것들이 우리가 생존율, 그다음에 증상의 호전, 삶의 질도 좋아지고 사망률도 이렇게 감소하기 때문에 꼭 저희가 중증 환자라든지 호흡곤란이 좀 심한 분들은 이런 것들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상담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효과가 입증된 만큼 네. 그렇게 좀 떨어졌다면 오히려 더 운동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운동 얘기를 해볼 텐데요. 네. 그 전에 질문 네. 몇 가지 살펴보고 네, 네. 넘어가도록 네, 네.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박한수 님이 질문 주셨는데 40대 남성이시고 흡연을 오래 했는데 요즘 점점 숨이 짧아지는 느낌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금연해도 이미 늦은 건 아닐지 무섭습니다. 질문 주셨습니다. 예. 아마 40대 남성분이면 제가 20대부터 네. 흡연을 했다고 치고요. 저희가 이제 감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박한수 님이 한 갑을 피웠다고 가정하면 하루에 한 갑이면 저희가 곱하기 20을 해서 20감년이거든요. 네. 20감년이면 저희가 이제 흡연을 꽤 많이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20감년이라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그런 COPD의 위험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숨이 점점 짧아지는 느낌이 있다 그러면 호흡곤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짧아지는 것도 짧아지는 거지만 아까도 제가 보여드렸던 이제 친구들이랑 등산을 간다든지 친구들이랑 걷기를 하는데 좀 숨이 찬 증상이 있다든지 걸었을 때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에는 폐기능을 갖다가 좀 해보시는 걸 권유드리고 검사를 해보셔야겠군요. 예, 폐기능은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지금 당장 금연해도 이미 늦은 건 아닌지 무섭습니다. 지금이라도 금연을 하셔야겠죠. 네. 금연을 하셔야 됐습니다. 금연을 하셔야 되고요. 자, 흡연을 저희가 이제 모든 병, 특히 COPD라든지 폐암이라든지 모든 질환에서 어쨌든 위험 요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를 때죠. 네, 그래서 이제 박한수 님도 만약에 그 요즘은 이제 금연 치료제가 이제 그 건강보험에서 좀 도움을 드리고 있거든요. 가까운 그런 금연 클리닉, 뭐 호흡기내과 뭐 이런 데 가시면 금연약이라는 게 있거든요. 금연약을 쓰시면 뭐 이론적으로 한 30에서 40% 정도의 이제 금연 성공률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박한수 님도 본인이 흡연에 대해서 금연하고자 하는 이런 의지, 생각이 있으시면 꼭 지금 병원에 가셔서 상담받아 보시고 금연을 지금부터 하시는 게 폐암, COPD의 위험성에서 좀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요즘 뭐 90세, 100세 시대라고 네, 하셨을까? 맞습니다. 40대는 아직 반환점을 안 도신 거잖아요. 그렇죠. 남은 사실 여생이 더 기니까요. 지금이라도
관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권희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집에서 운동을 거의 해본 적이 없고 밖에서만 운동을 하셨다고 합니다. 걷기 운동을 하다가 숨쉬기 또는 계단 운동을 한 적이 있는데 걷기를 하는데 호흡을 크게 마시거나 좀 내뱉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숨이 멎어질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이게 조금 숨을 좀 크게 마시고 내뱉으면서 운동하는 게 좀 더 이로운지 해로운지 이런 걸 좀 물어보신 게 아닐까 제가 감히 좀 유추를 해보는데 네. 뭐 어쨌든 저희가 뭐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네. 뭐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밖에서 보통은 뭐 헬스클럽이라든지 뭐 바깥에 야외 실외에서 이제 운동을 하시게 되는데요.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들은 저희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제가 나중에 좀 보여드리겠지만 간단한 뭐 스트레칭이라든지 뭐 요가라든지 이런 것도 집에서 다 충분히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호흡 운동은 건강한 사람들이라면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꼭 복식호흡을 한다든지 주머니 호흡을 하셔서 크게 도움을 받으실 건 없고요. 만약에 이제 병이 있다든지 뭐 이런 분들이라면 좀 그럴 수 있고요. 뭐 숨을 갖다가 이제 크게 마시거나 내뱉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뭐 이론적으로 뭐 제가 숨 쉬는 걸 갖다가 만약에 이제 뭐 폐활량을 아주 깊은 곳에서 낮은 곳까지 이렇게 운동하는 거 이런 것들이 뭐 크게 저희가 뭐 폐활량이 올라간다든지 뭐 이런 거에 큰 도움은 되지는 않으니까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우리가 호흡 기능이 떨어진 환자들이라든지 수술 이후에 뭐 가래 배출을 위해서 뭐 이런 경우에는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건희 같은 경우도 그냥 일상적인 운동을 뭐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굳이 뭐 폐 기능을 좀 올리기 위해서 숨을 아주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 폐 기능 검사하듯이 굳이 이렇게 운동하실 필요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나머지 내용 살펴보고 질문 나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좀 어떤 운동이 있는지 한번 소개해드리고 직접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운동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보여드릴 거는 이제 복식호흡은 제가 같이 한번 PD님이랑 나중에 한번 해보고요. 네. 그다음에 주머니 호흡법, 그다음에 이제 호흡근 스트레칭 간단한 게 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허프기치법. 저번 강의 때 한번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렸는데요. 못 보신 분들도 있을 거니까 허프기치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호흡 교육부터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복식호흡은 뭐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쉽게는 저희가 이제 그 배로 숨을 쉬는 거죠. 배로 숨을 쉬는 거니까요. 가슴이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가슴에다가 이렇게 손을 놓고요. 눌러놔야 되나요? 누르실 필요는 없고요. 올려놓으면 올려만 놓고 가슴이 이렇게 위아래로 숨이 들어가고 내쉬고를 갖다가 본인이 안 하게끔 느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횡격막이 있는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손으로 하면서 숨을 배로 쉬는 거죠. 배를 힘을 주고 배를 숨을 내쉬고 근데 이제 가슴으로 쉬는 게 아니라 이제 배로 쉬는 거죠. 배로. 코로 들이마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코로 들이쉬고 하는데 가슴은 가만히 있으면서 배가 움직인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배가 움직이면 어떤 그게 되게가 횡격막이 위아래로 하면서 횡격막이 튼튼해지겠죠. 횡격막이 튼튼해지니까 횡격막에 붙어있는 이런 호흡 근육들이 튼튼해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복식 호흡을 하는 거고요. 이걸 갖다가 주머니 호흡법을 하면서 주머니 호흡법은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코로 2초 동안 들이쉬고 4초 동안 입술을 이렇게 오므리는 상태에서 하고 내쉬는 게 이제 주머니 호흡이죠.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고 다시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복식 호흡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쉽게 말하면 이제 배에서 움직이는 건데 횡격막을 움직인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어깨는 가만히 있고 폐는 가슴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안 하고 배에서 움직인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움직이네요. 숨을 배를 갖다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결국은 이 횡격막이 계속 위아래로 움직인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가슴은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닌 거죠. 사실 제가 복식 호흡할 때 항상 좀 궁금했던 게 윗배를 부풀리면서 하는 건지 아랫배를 부풀리면서 하는 건지. 이제 뭐 크게 상관은 없는데 윗배가 이제 횡격막이랑 많이 붙어 있으니까요. 근데 윗배 아랫배를 두 개를 나눠서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되는 거랑 다를 것 같아서. 네네. 어쨌든 저희가 이제 그 횡격막을 좀 튼튼하게 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의식적으로든 뭐 우리가 이제 횡격막 호흡은 또 그 복식 호흡은 저는 뭐 잘 못하지만 노래 부르는 성악하는 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지 고음이라든지 이제 뭐 이렇게
그 음악을 한다고 할 때 이제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것들이니까요.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조금 순간적으로 연습을 좀 해보시는. 여기 이제 호흡의 기본이 저렇게 이제 복식 호흡, 이제 횡격막 호흡을 하는 거고요. 네. 입술 호흡기 호흡 방법은 쉽게 말하면 코를 갖다가 코로 숨을 들이쉬고요. 이게 들이쉬는 기간은 한 2초 정도. 그다음에 내쉴 때 여기 지금 입에 보시면 이제 휘파람을 부듯이 입술을 이렇게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휘파람 부듯이 그렇게 하면서 이게 들이쉬는 시간보다는 길게, 그러니까 한 2초 정도 들이셨으면 4초 동안을 내쉬는 거죠. 이거에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이렇게 빨리 실컷 내쉬는 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천천히 4초 동안 이렇게 내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복식 호흡을 하면서 숨을 쉴 때는 코를 쉬고 그보다는 길게 입술을 주머니를 하면서 내쉬는 거죠. 그렇게 하면 공기가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못 빠져나오는 게 아주 우리 호흡기 질환의 특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잘 빠져나오게끔 도와주는 거죠. 입술을 이렇게 하고 하면은 이 나가는 길이 힘을 못 받거든요. 입술을 오므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가는 힘이 좀 더 이렇게 세지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동영상으로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머니 호흡법입니다. 자, 주머니 호흡법은 숨을 코로 2초 동안 들이쉬면서 4초 동안 입술을 오므린 상태에서 천천히 내쉽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복식 호흡을 하시면서요. 코를 숨을 들이쉬면서 그거보다는 좀 더 길게 2초, 4초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길게 입술을 오므린 상태에서 이렇게 복식 호흡을 한 상태에서 숨을 쉬는 게 이게 이제 호흡곤란에 있을 때 우리 이제 주머니 호흡법, 그다음에 복식 호흡의 이제 기본적인 호흡이라고 되겠죠.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 10세트라든지 20세트 정도 집에 있을 때 아침 필요하실 때 조금 운동하시면은 이런 호흡곤란이 있을 때 조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주머니 호흡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호흡 간화 기구라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재활이라든지 일반 어떤 그런 데서 팔기는 하거든요. IMT PEP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숨 들이쉬는 것과 내쉬는 것 다 강화시키는 호흡권 강화 기구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꼭 사셔야 되는 건 아니고요.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중에 간단하게는 저희 빨대 불기라 그래갖고 빨대를 가지고 이제 부는 거 좀 이따 나중에 한번 피디님이랑 한번 저희가 같이 한번 실습을 해볼 거고요. 간단하게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저거는 이제 우리 PD 보는 것처럼 3초 동안 이제 세게 불면 되는 거거든요. 네. 들이마시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 내뱉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뱉는 게 이제 해가지고 이제 폐 이걸 갖다가 이제 하는 연습이고요. 이렇게 아주 간단하죠. 집에 있는 빨대라든지 빨대가 정 없으면은 그냥 간단하게 이분 모양으로도 충분히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네. 빨대 불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에 이제 조금 전문화된 기계로는 이제 IMT PEP라는 기계라고 있어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아까 빨대랑 크게 유사한 건데요. 요게 이제 저항이 좀 걸리죠. 저항이 걸려갖고 이제 들이쉬는 거고요. PEP인데 내쉬는 건데 여기를 갖다가 저희가 이제 단계를 좀 올려가면서 들이쉬고 내쉬는 걸 갖다가 좀 재활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간단한 기구들도 있고요. 조금 준비하셔서 해보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되겠지만 만약에 없다 하시면 아까 말한 대로 빨대를 가지고 내쉬는 거 이런 것들 갖다 좀 연습해 보시는 것도 나쁠 것 같습니다. 약간 그 호흡근 근력 운동 같은 맞습니다. 거라고 되겠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호흡에 관해서 이제 잠깐 보여드렸고요. 호흡근 스트레칭 이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호흡근을 쓰는 것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꼭 이런 운동을 하셔야 되는 건 아닌데 우리가 이제 과도하게 갑자기 운동하면 특히 아까 우리가 일반인과 달리 그 COPD 환자들이 갑자기 무슨 근력 운동을 한다든지 무슨 아령을 든다든지 이런 거는 솔직히 하실 수 없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는 우리 모든 운동이 다 이제 준비 운동부터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스트레칭에서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가슴을 누르고 숨을 내쉬면서 목을 뒤로 젖힙니다. 다시 숨을 들이마시면서 호흡근을 목을 쓰는 원래대로 거니까요. 합니다. 예. 깍지를 낀 손을 머리 뒤쪽에 둡니다. 팔을 편 상태에서 몸을 구부렸다 폈다를 합니다. 단 구부렸을 근육들을 때 계속 6초 사용해 동안 주세요. 유지합니다. 간단한 거 한 두세 가지 정도 보여드릴 건데요.
손을 뻗은 후에 손을 위아래로 반복합니다. 호흡근 스트레칭이었습니다. 네, 이거 다시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아, 예. 네. 보여드리면 다시 한번 뒤로 갔다가 해보시겠어요? 자, 스트레칭은 가슴을 이제 누르고 이렇게 숨을 위아래로 내쉬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목을 뒤로 있는데요. 제칩니다. 네. 예, 다시 요거 숨을 요거부터 하면 들이마시면서 이렇게 하고 목을 원래대로 합니다. 내쉬면서 아까 주머니 깎이를 호흡법 낀 하듯이 손을 머리 그다음에 뒤쪽에 이것도 혀를 어깨를 편 쓰는 상태에서 거니까 몸을 이제 구부렸다 우리가 폈다 이렇게 근육들이 좀 스트레칭이 되겠죠. 구부렸을 네. 때 특히 이럴 6초 때 동안 냈을 유지합니다. 때 한 6초 동안 쉰 상태에서 가만히 있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뭐 손을 요거는 뻗은 이제 후에 손을 어깨 위아래로 근육이라든지 호흡기 반복합니다. 근육을 쓰는 것들입니다. 호흡근 뭐 이렇게 스트레칭이었습니다. 뭐 간단한 운동입니다. 간단한 운동이 이 집에서도 주변을 다. 이런 호흡근을 이제 쓴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어깨를 갖다가 움직인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어깨를 뭐 이렇게 하면서 운동하면 이런 운동도 나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어떤 운동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스트레칭을 해서 한 다음에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고 어느 정도 환자분에 따라서 조금씩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근력 운동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력은 자기 이제 그런 체력에 맞춰서 뭐 이렇게 간단한 조그만 아령을 갖다 든다든지 뭐 좀 더 좋으신 분들은 뭐 이렇게 스쿼트 같은 거 스쿼트 같은 걸 한다든지 네. 그다음에 이제 호흡근을 썼으면 그다음에 이제 하지 운동 뭐 예를 들어서 다리를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운동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스트레칭뿐만 아니라 그 환자분에 맞게 그러니까 호흡 재활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어떤 특별한 그런 것들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근육을 갖다가 이제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근감소증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그 근육이 결국은 노인분들의 큰 종부세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은 그걸 갖고 있는 것들이 큰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스트레칭을 하고 스트레칭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 그 환자분에 맞는 근력 운동을 해서 한 다음에 다시 또 스트레칭으로 이제 휴식 운동을 하고 뭐 수호흡을 하고 끝낸다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환자분에 맞게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운동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머니 호흡법, 그다음에 복식 호흡법을 하면서 그다음에 뭐 경우에 따라서 빨대로 한번 더 운동을 좀 세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스트레칭을 하고 근력 운동을 하고 다시 스트레칭 한 다음에 뭐 숨쉬기로 끝내는 이런 것들이 이제 집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연습하고 아마 실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허프 기침법인데요. 이건 이제 기관지 확장증이라든지 뭐 이렇게 가래가 좀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숨을 크게 들이쉬만다도 입을 벌린 상태에서 소리를 갖다가 하고 이제 붓는 거죠. 그러니까 가래를 갖다 숨을 이렇게 들이마시면서 그러니까 안쪽으로 모은 다음에 가래가 이쪽으로 기도 쪽으로 모은 다음에 있는 힘껏 우리 촛불 끄듯이 하고 소리를 내면서 가래가 이제 확 하고 나오게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너무 이제 과도하게 이렇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성대가 목이 상한다든지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좀 단시간에 이렇게 이제 촛불 끄는 느낌으로 해서 이제 가래 배출에 이제 도움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기관지 확장증이 있다든지 뭐 어떤 그 감기 이후에 이제 가래가 조금 너무 이렇게 좀 괴롭다든지 그런 경우에 이제 물 같은 거 드셔도 이제 기도 쪽으로도 이제 습도가 있으니까 가래 배출이 좀 쉬워지거든요. 네. 그렇게 한 다음에 그 가래 배출을 하게 되면 이제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확장증 환자들한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고요. 이제 능동 순환 호흡법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흡을 하면서 주머니 호흡과 그다음에 그걸 하면서 생각하면서 허프 기침법을 해서 가래 배출 이런 거를 이제 몇 차례 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능동 순환 호흡법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 호흡기에서 많이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호흡 재활이고요. 그래서 뭐 거창하게 이제 호흡 재활이라고 얘기 드렸지만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뭐 호흡 재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운동하는 것 자체가 어떤 아주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그 환자마다 조금씩 이런 호흡의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심한 경우에는 천천히 우리가 아주 천천히 해서 이런 호흡근을 갖다가 너무 또 과도하게 쓰게 되는 경우는 좀 무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심장에 무리가 안 가는 정도에서 저희가 정도껏 좀 하게 되면 이런 호흡 재활을 하기로 인해서 숨 쉬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좋아지게 되고요. 그런 걸 인해서
뭐 삶의 질, 뭐 최종적으로는 사망률까지도 호전시키는 아주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집에서도 연습해 보시고요. 만약에 전문적으로 또 좀 더 교육을 받고 싶으시면 집 근처에 있는 이제 재활의학과라는 과에 가셔서 상담받아 보시면 호흡 재활을 포함한 여러 가지 재활 치료에 대해서 다시 또 같이 실습하시게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재활이라는 게 있는지도 잘 모르고. 재활의학과를 가시는 분이 거의 많이 그쵸. 없잖아요. 보통은 이제 보러. 뇌졸중이라든지 뭐 네. 이런 분들이 이제 가는 곳이 재활의학과라고 알고 계시는데요. 이런 COPD 환자들, 만성 폐질환도 저희가 이제 충분히 운동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뭐 단기간에 뭐 치료로 우리가 회복이 되거나 호전이 되거나 뭐 이런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네. 꾸준한 치료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운동 몇 가지 알아봤는데 좀 네네. 몇 가지를 좀 실천해 볼까 합니다. 네네. 어떤 것부터 해보면 좋을까요? 아까 우리 맨 먼저 했던 주머니 호흡법부터 우리 피디님 먼저 네,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럼 제가 요 배로 들이마시고 네, 복식 호흡을 하면서 가슴을 그대로 두고 네. 예, 아주 잘하시네요. 막 그렇게 압력을 세게 할 필요 없다고 네, 말씀하신 그렇죠. 거죠? 이거는 아까 이제 빨대 같은 경우는 좀 세게 불어서 네.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쉽게는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복식 호흡을 하면서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슴이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들이 이제 그 올리면서 내리면서 올려서 자, 이렇게. 이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호흡이에요. 아까 네. 모든 우리 건데 하게 되면서 이제 머리가 좀 너무 띵하다든지 네. 야 막 좀 너무 어지럽다든지 잠깐 좀 쉬었다가 심막 맥박수가 너무 올라간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좀 쉬었다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걸 한 2, 30회씩 오전 오후로 해주면 좋은 네,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 호흡곤란이 좀 심해지거나 그럴 때 특히 이제 갑자기 이제 뛰고 나서 아니면은 이제 뭐 운동하고 나서 화장실 왔다 갔다 해서 좀 호흡곤란이 심해질 때 아까 말한 대로 좀 하시게 되면 안정이 되거든요. 확실히 숨이 좀 깊게 들어가고 많이 그렇죠, 들어간 게 맞습니다. 느껴집니다. 네네네. 네. 이렇게 하게 되고요. 혹시 빨대를 이제 빨대를 한번 뭐 이거는 집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그냥 뭐 이게 마트나 혹은 뭐 이렇게 커피숍에서 많은 그냥 간단한 빨대죠. 네. 빨대를 갖다가 여기 이제 요걸 하고 3초 동안 네. 일어났다가 입느니까 우리 이제 부는 거죠. 자, 이게 아까 이제 생각보다 허프랑 힘든데요? 3초를 불기가? 너무 힘든데요? 우리가 이제 네. 폐기능 검사할 때는 보통 네. 한 6초까지도 불어야 되거든요. 네. 뭐 피디님도 폐기능 검사 해보셨나 모르겠지만 네, 맞습니다. 네네 6초를 불어야 돼요. 근데 세게 불면 6초를 못 불 것 같은데요? 검사를 위해서는 네. 이제 6초를 불어야 되죠. 네. 저 2, 3초에 끝나는 저 문제 있나요? 아닙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는 이제 이렇게 이제 불게 되면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호흡근을 쓰게 되는 거죠. 네. 호흡근을 쓰는 거.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빨대 호흡법을 굳이 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아까 말한 대로 주머니 호흡법이라든지 충분히 이렇게 이제 예행, 그다음에 아니면 좀 준비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이런 주머니 호흡법 끝난 다음에 빨대 호흡법으로 어지럽지 않을 정도 또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한 몇 세트 정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운동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힘차게 한번 불어보면서 자기가 몇 초까지 갈 수 있나 이런 걸 좀 확인해 보는 건가요? 네. 끝나- 네. 생각보다 힘드네요. 이게 되게. 이렇게 세게 한번 불어보시면서 이것도 훈련이 되니까 한번 해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호흡기 스트레칭은 네.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뭐 호흡기 스트레칭은 여러 가지 할 수가 있는데 가장 간단하게는 이제 가슴에 이제 하면서 이것도 똑같이 이제 아까 복식 호흡을 해야 되니까 가슴이 움직이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뒤로 움직이면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근 중에 호흡 보조근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네. 이 목 근육 중에 이제 호흡 보조근인데 이 호흡 보조근의 운동을 하신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호흡 보조근은 가슴을 이제 복식 호흡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면서 네. 주머니 호흡을 하면서 이걸 갖다가 고개를 이렇게 푹 숙이고 뭐 이렇게 올릴 때 들이마시고 내릴 때 네, 내쉬는 맞습니다. 거예요? 네네. 들이쉬고 4초 동안 다시 또 주머니 하시면서 예 잘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숨을 이렇게 하면서 들이쉬고 하고 내쉬고 뭐 이런 운동이 이제 네. 간단하게 이제 호흡 보조근 뭐 이런데 그다음에 이런 늑간 근육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어떤 운동이라든지 스트레칭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간단하게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어깨를 갖다가 손을 이렇게 하고요. 네. 이것도 똑같이 숨을 이렇게
코로 들이쉬고 주머니로 하면서 호흡 내쉬면서 여기서 딱 멈춰서 보통 한 6초, 4초에서 6초. 아까 숨을 내쉬는 게 한 4초 정도 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시고요. 다시 또 뒤로 가시면서 이렇게 뭐 이런 운동 하실 수 근데 있고요. 확실히 움직이면서 이 복식 호흡을 하려고 하니까 네, 이게 네. 두 개 다 신경 써야 되니까 쉽지가 않네요. 네. 복식 호흡은 이제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네. 베이스라인으로 끼고 하는 거고요. 네. 뭐 간단하게는 이제 어깨를 갖다가 이렇게 하고 어깨를 이렇게 잡은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양옆으로 이것도 숨을 쉬어주면서 네, 하는 네, 거죠? 맞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이 호흡근이 다 쓰는 것들이죠. 뭐 반대쪽으로 이렇게 하시고요. 뭐 우리 국민체조가 다 이런 쪽에서 뭐 예, 하는 그런 운동들이죠. 뭐 이런 운동 하실 수 있고요. 뭐 간단하게는 이제 팔을 이렇게 해서 뭐 위아래로 흔들흔들 이렇게 하시면 이 팔 근육도 쓰게 되지만 여기 있는 호흡 근육도 같이 이제 저렇게 왔다 갔다 하시게 되죠. 숨 쉬면서 하니까 확실히 자기 좀 오는 것 네, 같네요. 맞습니다. 여기서 하시면서 또 마찬가지로 복식 호흡을 하시면서요. 아까 말한 까먹지 마시면 안 되는 게 주머니 호흡법을 하시면서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시게 되고요. 어느 정도 이제 몸이 잘 풀렸다고 네. 생각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근력 운동으로 하셔가지고 뭐 이렇게 근력을 강화할 수 시킬 수 있는 뭐 간단하게는 뭐 이렇게 이두박근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하신다든지 조금 더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이제 아령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하시게 되고요. 상체 운동이 다 끝나면 그다음에 이제 하체 운동, 다리 근육에 대해서 네. 뭐 이렇게 뭐 바벨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기구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뭐 간단하게는 걷기 운동도 저희가 좋다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COPD 환자들이 뛰기는 일반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걷기, 특히 이제 이런 미세먼지가 없는 날이라든지 습도가 너무 이렇게 나쁘지 않은 날, 새벽녘의 운동은 저희가 천식 환자들한테 좋지 않다거든요. 네. 왜냐하면 공기에 기온이 나는 기온이 낮는 분들의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유의하시면서 조금 온도라든지 뭐 습도가 괜찮은 날, 만약에 미세먼지가 정 심한 날 운동을 하셔야 되면 이제 마스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운동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오늘 강의에서는 저희가 이제 몇 가지 운동을 보여드렸고요. 이제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뭐 이렇게 아주 꾸준하게 하시지 않으면 이제 큰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서 이제 그런 분들이 호흡곤란이 있다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복식호흡, 주머니 호흡법, 그다음에 간단한 스트레칭, 근력 운동 뭐 이런 것들이 하루에 뭐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꾸준하게 하시는 것들 저희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치맘님 채팅 남겨주셨는데 네. COPD 환자시라고 합니다. 네네. 오늘 또치맘님 오늘 보여드렸던 거를 뭐 네네. 밖에 나가서 운동하기 힘드시면 집에서라도 그렇죠. 조금씩이라도 해보시면 네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효과가 있다고 네네. 하시니까요. 꼭 네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제가 남은 2분 동안은 네네. 이렇게 질문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김갱희님이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는 느낌이 오면서 심장이랑 손이 막 뛰고 떨린다고 합니다. 이런 게 공황인지 정말 호흡 기능이 관련 있는 폐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정말 많이 오시고요. 네. 뭐 이것들이 이제 저희가 이런 상담으로 이게 공황장애다, 호흡기 질환이다, 부정맥이다 뭐 이런 거를 갖다가 100% 저희가 감별할 수는 없는데요. 네. 근데 이것들이 이제 뭐 김기익님이 이제 이런 내과적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는 이제 검사를 조금 해보셔야 되거든요. 검사를 해봐야지 이제 정확하게 감별은 되는데 많은 수에서는 이제 공황장애라든지 불안증인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렇게 이제 젊으신 분들이 네. 갑자기 이제 숨이 안 쉬어지면서 그런 폐쇄공포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만약에 이런 분들이 어떤 특정 장소, 어두운 지하에 가서 이런 호흡곤란이 온다든지 뭐 상황이라든지 어떤 네. 심한 이런 어떤 스트레스 상황이라든지 그런 경우에서 오게 되면 이제 공황장애일 가능성이 조금 더 많고요. 호흡기 질환이 있는 경우도 꼭 저렇게 공황장애라고 저희가 하지는 않거든요. 네. 물론 천식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겠죠. 30대 여자분이니까 COPD가 있을 가능성은 거의 전무하고요. 네.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뭐 기흉이 생겨서 숨이 찰 수도 있는데 그것들의 특징은 이제 계속 숨이 찰 거고요. 부정맥이 온다라는 거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가슴이 벌렁거리면서 호흡곤란이 오게 되면 부정맥일 수가 있는데 숨이 안 쉬어지는 증상이 먼저 오면서 심장이 빡 뛰는 경우는 이제 공황장애인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김갱희님이 지금 이런 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무조건 이병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정 걱정스러우시면 가까운 호흡기내과라든지 심장내과에 가셔서 내과적 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감별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담당 선생님이 보시고 나서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공황장애가 많이 강력하게 의심되는 경우에는 정신과라든지 뭐 이런 과에 가서 필요한 검사라든지 약물 치료 아마 권유하실 거라고 봅니다. 네, 뭐 내과적 질환인지 먼저 검사를 해보시고 네. 아니라면 정신건강의학과 네. 가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켓시티님 질문입니다. 호흡곤란 증상이 있는 환자의 가족이라고 하셨는데요. 평소에 괜찮다가 숨이 차는 경우가 있는데 응급 상황으로 판단해야 할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주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들이 단기간의 호흡곤란이라면은 뭐 크게 응급실로 오실 필요는 없는데 아주 지속적인 호흡곤란, 특히 청색증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죠. 입술이 파래진다든지 아니면 의식의 변화가 온다든지 우리가 이제 뭐 집에서 혈압을 잴 수는 없는데 간단하게는 이제 이렇게 맥박수를 네, 재보면 이제 그쪽에서 이제 혈압이 이게 안 만져지면 우리가 보통은 뭐 혈압이 90 이하라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특히 호흡곤란이 아주 심하다든지 우리가 이제 과호흡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여기가 아까 호흡 보조근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근육을 쓰면서 갑자기 이제 20회 이상 네. 우리가 이제 과호흡은 20회 이상은 이제 과호흡이라거든요. 우리가 평소에는 한 10회에서 12회 정도 이렇게 숨을 쉬는데 아주 헐떡거리는 거죠. 숨이 차가지고 어깨를 들썩거리면서 정말로 호흡이 이렇게 심한 경우고 입술이 파래지면서 의식이 좀 처진다. 바로 응급실로 오셔야 돼요. 그런 경우라면. 이런 증상을 기억하시고 이런 네. 경우에는 꼭 응급실로 네, 내원해 맞습니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정재호 교수님과 함께 호흡 능력이 떨어진 분들을 위한 호흡 재활 훈련 배워봤습니다. 또 치맘님 같이 환자이신 분들은 오늘 내용을 꼭 기억하셔서 호흡 능력을 꼭 끌어올리시면 좋을 것 같고 일반인 분들도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증상이 있다면 내원하셔서 이런 호흡기 폐기능 검사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함께해 주신 교수님 감사드리고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희 라이브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